경량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게 만들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파워트레인에 있던 플랫폼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야 이게 1억 넘는 차 맞아? 아제라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023년 2월에 아제라이드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촬영과 편집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임정환 에디터를 자동차 광이자 또 촬영과 편집에 아주 놀라운 재주를 지닌 저도 이제 새로운 아제라이드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새로운 기분에 맞게 차를 골랐는데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온 차입니다. 지금 벤츠 EQE 300 플러스. 저도 타보고 정말 이 인테리어에 너무 놀랐다가 전체적인 승차감에서 깜짝 놀란 정말 벤츠답지 않은 차여서 시작부터 난감하긴 하지만 벤츠가 만든 전용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EQE 이름도 생각보다 어렵죠, 그렇죠? 벤츠가 아마 올해 말부터는 전기차 이름을 QS, EQE 이렇게 안 가고 그냥 E클래스 EV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EQE가 일단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주행거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470km가 넘으니까 실제 여름에 주행하는 분들이 500km 그냥 쉽게 넘긴다고. 근데 겨울에는 주행거리 물론 많이 떨어지지만 휠베이스가 무려 3120으로 기존 S클래스와 거의 맞먹는, 오히려 더 길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공간감은 별로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디자인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절대 넓어 보이지 않는 차,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도 절대 커 보이지 않습니다. 폭도 1905mm라 저희 주차장에 세울 때 상당히 고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무게가 무려 2.36톤인데 이 동급 차량 중에 이거보다 무거운 차량이 있을까? 결국 물리학은 벤츠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 차가 무겁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 한 2시간 정도 시승을 해보면서 이런 단점들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들어왔을 때 이 놀라운 인테리어, 특히 앰비언트 라이트, LED의 마술사가 아우디라고 하지만 벤츠의 인테리어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이 큰 디스플레이와 이 저희같이 이제 라떼 세대 읽기 편한 이 큼지막한 글자들 정말 너무 좋았고요. 인테리어만큼은 상당 부분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늘 시작할 때 이제 뒷좌석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떠세요? 참 제가 타면서 느끼는 게 전기차라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과제죠. 모든 차 메이커들한테. 그래서 이제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각 메이커들이 배워가면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내연기관 시대에 100년을 넘게 가장 선도하고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완성도가 높은 플랫폼을 위시한 어떤 차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던 벤츠도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하구나, 공부 부족이라고 느끼는데 어떤 시대가 원하니까 전기차를 내긴 냈는데 아직까지 뭐 내연기관 차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가, 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여서 그런가, 기준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아직까지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승차감부터 얘기합시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엔진이 없다 보니까 MVH라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용하다, 뭐 승차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용한 거는 맞아요. 엔진 소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승차감 쪽은 어떤 승차감을 매끄럽게 나간다는 그런 걸 표현한다 그러면 맞아요. 승차감이 좋아요. 매끄럽게 잘 나가요. 내연기관에서 악셀 밟으면 뭔가 붕 한 다음에 나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뒤에 앉아도 그걸 느껴. 운전자가 악셀을 밟으면은 그냥 쭉 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건 참 좋고, 그다음에 그 가속을 해보면 모터의 토크가 좋으니까 사실은 밟는 순간 튀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뭐 주행거리가 짧아질지 몰라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튀어나가는 느낌을 주는. 근데 역시 벤츠라 그런지 아까 시승해 볼 때 밟아보니까 내연기관 하는 것처럼 여유 있게 나가게 세팅을 했더라고요. 뭐 그런 건데 벤츠답죠.
그런데 바닥에 깔린 이 배터리가 거의 300km 넘어가는 있으면서 양쪽에 유압식 서스펜션을 붙여놓고 이렇게 가다 보니 이게 큰 프레임 위에 앉아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아직도 강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건 아닌데 가운데는 가만히 있고 양 끝에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잔잔한 막 있으면서 좀 안락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또 디자인은 이게 원보우려가 뒤를 이렇게 확 깎다 보니까 뒤에 헤드룸이 안 나와서 힙 포인트를 밑으로 쭉 낮추고 그러니까 뒤가 좀 쓴 것 같고 불편하게 앉아갖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뒤가 좀 힘드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헤드룸을 확보하려고 이제 시트를 많이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네. 각을 줘서 낮췄는데 근래 타본 차 중에 아이오닉 6 이후로 제일 뒷좌석이 불편했던 예, 이런 이 정도 세단에서 그 예. 전기차를 잘 모른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휠 베이스가 3,100을 넘어서 굉장히 넓은데 바닥도 내려갔죠. 이제 위에 파워트레인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무게를 버티면서 어떻게 차를 안락하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차체 움직임, 그걸 받아주는 서스펜션의 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거기서 최적점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어 서스펜션을 달면은 좋아지는 거냐?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50km 갈 때, 100km 갈 때, 150km 갈 때 차체의 움직임을 이 서스펜션이나 이게 잘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EQS를 타봤지만 EQS는 에어 서스펜션인데 에어 서스펜션은 이거보다 훨씬 안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요? 친절하게 노면을 몸에다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거르지 않고 노면을 야 이거 벤츠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승차감에 있어서의 밸런스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EQS는 꽤 승차감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노면이 어떤 느낌인지를 운전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BMW 같은 걸 많이 살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승차감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이건 노면의 상태를 정보로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퉁퉁 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멀미드나. 우리 김태환 디자이너님은 어떻게 뒷좌석에서 느끼셨는지. 네, 뒷좌석뿐만 아니라 저는 앞좌석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 같이 공동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승차감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 1억이 넘는 가격인데 이런 승차감을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충분히 어떤 차체 뒤틀림이 없고 뭐 서스펜션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지금까지 쌓아온 축적된 기술이 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만족하고 이걸 시장에 내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 차 가격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조금 실망이 좀 있어요. 기존 데이터로 따질 수 없는 전기차 플랫폼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파워트레인이 있던 플랫폼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벤츠의 지금 이 전기차 플랫폼이 뭐 경량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게 만들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안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차가 너무 무거워졌는데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미 EQS는 꽤 반응이 있는데 EQE는 사실상 가지치기 모델 정도로 내놓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7천만 원 정도 더 비싼 EQS는 꽤 팔리는데 EQE는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뭐 임 기자도 금방 알더라고요. 여기서 벤츠 이쿠페를 타는데 승차감이 안 좋다는 거는 뭐 네 명이 공통적으로 느낀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와서 바퀴가 좀 퉁퉁퉁퉁하잖아요. 어쨌든 기대했던 것만큼의 승차감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있지만 한번 또 이제 운전자를 교대해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저희가 물론 이제 사전에도 시운전을 했지만 핸들링이라든지 가속력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싱글 모터 후륜 구동인데 이게 288마력이고 제원상. 근데 이게 2.36톤을 저는 출력이 넉넉하다고 느껴지진 전혀 않더라고요. 근데 스포츠로 났을 때 폭발적인 가속력은 있지만 차가 무겁다 보니까 288마력이 제대로 쓰인다 이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뭐 어떠세요? 이제 운전해 보시니까 괜찮았어요? 네, 핸들링은 괜찮아요. 그리고 코너링도 괜찮았어요. 아까. 근데 운전할 때 뭐 아까 코너링을 뭐 이렇게 그 커브가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사륜구동이 아니라는 점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뭐 승차감이 별로다. 그거는 뭐 공통적인 의견이라 그런 이제 입증이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차에 그렇다면 매력이 뭘까요? 매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테리어는 특별히 뒤는 모르겠어요. 요 선을 넘어가서는 모르겠는데 요 앞에서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보면은 와 할 부분들이 있어요. 와우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앰비언 라이팅 지금 낮에 봐도 뭐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막 불이 막 들어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굉장히 좀 심플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핑크 골드, 로즈 골드라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 디테일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별 모양들이 쫙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이제 인테리어 얘기로 빠졌지만 주행 질감과 관련된 건 별로 이제 추천하고 싶지 않으신 것 더 이상 같은데.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벤츠가 처음 만들었잖아요. 에바라고 일렉트릭 비클 아키텍처의 준말인데 지금 전기차를 갑자기 10년 이내에 막 급진전되면서 그래도 그 사이에 전용차 플랫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완전하게 잘 만든 플랫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래서 이거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큰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2.1톤인데 이게 좀 더 작으면서 2.36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무게를 더 줄여야 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새로이 벤츠가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면서 지금 EVA에서 더 어드밴스된 MB-EA라는 거를 만든대요. 중형, 대형 승용차 중심으로. 그리고 소형차는 MMA라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둘 다 2025년에 출시를 한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마 경량화 시켰을 거라고 봐요. 일반 차도 그렇지만 전기차는 소위 말하는 전비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주행거리 포함해서 경량화에 민감하잖아요. 플랫폼에서 경량화 시켜놓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뭐 인테리어 뭐 멋있게 하고 뭐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해봐야 이건 잠깐이고 3년 5년 탄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는 벤츠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 현재 개발 중이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 잘 아는 회사는 어디예요? 현재로서는 전 테슬라라고 봐요. 테슬라가 얼떨결에 지금 그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가 됐지만 그건 전기차 전용차로서 일단 시작을 하다 보니 처음부터 경량화 내지는 CPU를 남들은 뭐 100개 넘어 가지고 가는데 두세 개로 처리하는 고속으로 처리하는 그런 반도체의 설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면서 굉장히 경량화, 심플화에 성공했다고 봐요. 그 외에는 다 지금 공부하는 중이죠, 뭐. 근데 적어도 5, 6년 내에는 다 따라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테슬라는 어차피 가장 큰 장점이 내연기관차를 아예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게 지금 보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전기차만 고민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하드웨어 퀄리티, 내부의 감성 품질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되게 이게 좋아요. 그런 테슬라는 이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고 벤츠는 이제 그런 거 됐고 전기차에서 완성도를 위한 플랫폼 육성, 뭐 서스펜션 육성, 뭐 이런 CPU 반도체 같은 걸로 좀 고속으로 하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죠. 이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하고 거의 같은 시기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탈 때는 뭔가 미래지향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차 안에 있는 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맞추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지금 벤츠나 BMW, 뭐 GM, 도요타, 현대, 폭스바겐 큰 데들은 소프트웨어를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작은 미쓰비시, 혼다, 마즈다 뭐 이런 데, 르노 뭐 이런 데 가면 결국은 구글이나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OS를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좀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벤츠가 또 이거 전기차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퍼포먼스나 이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이 아닌가.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만한 우수한 인력이 테슬라가 월등히 많으니까. 벤츠도 MB.OS라고 개발 중인 걸 2024년도에 출시한다고 했으니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어쨌든 하여튼 승차감은 공통된 의견이 나왔고 주행 질감 매끄러운 부분은 있지만 전기차이기 때문에 MVH나 이런 부분은 뭐 흠잡을 것이 별로 없는데 노면 소음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차체의 올라오더라고요. 움직임을 네. 잘 못 잡아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르는 것 같아요. 노면 소음 같은 게.